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8월 1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게 좀 컨디션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그 새벽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자료 만드는 것 때문에 이게 참 자료 이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네, 그 함께 배우기 만드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튼 빨리 좀 해볼게요. 오늘 일단 이제 그 여기 카지노 쪽하고 그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이 이제 이번에 CPI 미국 소비자 물가 분석해 주셨고 개별 기업들 실적 다 이제 중요한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온시스템, CJ ENM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SK 바이오팜, 코스맥스, 에로티 베큐um, 롯데쇼핑, 한샘, 그다음에 중국의 디플레 이슈 허지현 연구원님이 좀 잘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한운 시스템 실적 잘 나온 게 현대차 그룹이나 이제 완성차가 비용을 보존해 줬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적어주셨으니까 한번 오늘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카지노 홀드율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칩을 바꿔서 카지노 거기 이제 딜러하고 승부를 보잖아요. 그때 이제 딜러가 이긴 거죠. 카지노가 가져가는 돈, 딴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게 높을수록 카지노한테 좋은데 근데 이건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실적 좋은 거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홀드율이 막 한때 막 팍 올라가서 좋았던 경우 있는데 그건 결국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안정감을 찾았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가 GK를 다 압도하고 있어요. 예, 근데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압도하는 이유는 일본인 비중이 높아요. GKL은 이제 중국 비중이 높고, 근데 여기도 보시면 파라다이스 일본 VIP가 2,300억을 쓰고 갔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기 약간 VIP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도 VIP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제 GKL은 중국, 일본 다 적죠, 확실히. 또 도심에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대중 이제 고객들 위주로 영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GKL한테는 좋은 건데 이제 그게 열렸죠. 중국인이 이제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중국이 붙으면 그동안 사실 이제 카지노 하면은 중국 프레임을 씌워버렸죠. 중국 안 되는데 무슨 카지노냐. 그래서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하루 만에 막 주가 20% 오르기도 했죠. 근데 일단 이제 이 면세점, 화장품, 외국인 카지노가 이번 단체 관광의 최고 수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쪽과 단체 관광이 오면은 GKL이 파라다이스보다는 더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파라다이스도 그동안 전환사채 물량 단가가 15,000원인데 이거에 부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 뚫어버렸고요. 물량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미 있게 돌파를 해서 또 실적도 좋았고 GKL은 이제 이 중국 때문에 눌려 있는데 반대로 이제 중국이 풀렸으니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이게 2등급 올라갔대요. 그럼 이게 좀 인건비가 또 추가되나 봐요. 그래서 인건비 부담은 조금 약간 부담되지만 여전히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다만 이제 카지노나 이런 쪽이 구조적 성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품도 똑같아요. 화장품도 구조적 성장하는 그쪽에 있고 너무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구조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더 나쁠 건 없죠. 중국도 들어오니까 좋아질 텐데 이거를 이제 난 장기 투자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적절히 올라가면 또 챙기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다음 미국의 물가가 발표됐는데 물가 안정감 찾았습니다. 예상을 다 하회했어요. 근원 물가는 에너지 가격 제외한 것도
좋게 나왔고, 다만 아직도 아쉬운 게 주거비가 안 꺾여요. 이 주거비가 미국 물가의 40%거든요. 이게 꺾이면 완벽한 건데, 근데 주거비를 제외해 봤어요. 물가 상승률이 2.5%밖에 안 돼요. 연준이 생각한 목표에 도달했어요, 실제. 근데 주거비 때문에 4.65입니다. 근원이. 저것만 이제 근데 주거비가 꺾이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내년 되면 더 많이 꺾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는 계속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유가가 올라서 일부 반등은 하겠지만 근원 물가, 유가를 제외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거비가 꺾이면서 급격하게 나중에 꺾일 수도 있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 거의 좀 없지 않나. 그러니까 동결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순간 미국 물가가 완전히 이제 꺾여주면 인하할 수도 있죠. 물가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보시고, GM과 포드가 지금 5.8하고 어제 폭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임금 인상해달라고 노조가. 재고가 지금 또 많이 쌓이고, 그리고 퀄컴, 애플도 안 좋았죠. 소비재 기업들은 안 좋아요, 지금. LG전자도 하반기 수요 부진. 사실 뭐 계속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데 그런다고 경제가 침몰할 거냐? 아니다. 미국의 애틀란타의 GDP 나오는 3분기 미국의 GDP를 4.1로 예상했는데 4% 넘는 거는 17년 4분기, 14년 하반기밖에 없었대요. 10년 동안. 그 정도로 엄청난 수치예요. 근데 이 미국의 경기가 좋은 것 중에 대부분은 투자입니다.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관련된 주도주들은 계속 좋을 수 있다. 최근에 좀 쉬고 있지만 소비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투자는 낮은 곳에서 올라가니까 여전히 투자 관련주를 보자. 요 내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중국 소비주가 너무 빠졌잖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단기적으로는 좀 강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주거비예요. 요 검은색 선 보이세요? 이게 안 꺾입니다. 다른 건 다 꺾였어요. 이 주택가가 꺾였고, 그러니까 결국 꺾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의 자동차 재고가 요새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주가 안 좋은 게 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동차 재고가 좀 쌓이고 있다는 거. 소비가 좀 그만큼 조금씩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다고 미국 경제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투자가 받쳐주니까. 한온 시스템이 이제 14,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네요. 원래 유지웅 연구원님은 한온 시스템은 되게 긍정적으로 그동안 보셨는데 이번에 정말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매출은 증가했는데 운송비 감소, 완성차에서 비용을 분담해 줬어요. 다만 3분기는 좀 안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중장기 영업이익률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비용을 계속 통제하면서 전동화 매출은 늘어나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3분기 잠깐 쉬었다가 4분기에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하이브리드 카라든가 플러그드인 전기차, 그러니까 완전 전기차 말고 약간 이제 파생된 전기차에도 이게 들어가거든요. 열 관리 시스템이. 그래서 계속 구조적 상승세 이어질 것 같다. 다만 단점이 하나 있죠. 비쌉니다. 주가가. 싸지가 않아요. 퍼가 19배나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못 보여준 거죠.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 할지가 관건인데, 일단 그래도 그동안의 부담을 떨쳐내고 좋은 실적 냈으니까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쁠 건 없고, 다만 3분기에 좀 쉬어갈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분기 내년까지 한번 기대되는 건데, 예, 주가는 뭐 되게 힘들었죠. 예, 그래서 일단 바닥은 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ENM은 참 안 좋더라고요. CJ ENM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목표 주가도 낮췄고 올해 적자 날 것 같고요. 2분기도 너무 큰 적자가 났고, 이 음악 빼고는 다 안 좋아요. 음악하고 홈쇼핑 뭐 이쪽도 좋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음악은 좋고 드라마도 안 좋고 지금 영화 안 좋고요. 미디어, 광고, 티빙 적자가 너무 커요. 400, 그러니까 분기에 500억씩 까먹어요. 그다음 그동안 투자해놨던 그 드라마들 이거 삼각하거든요. 음악은 그나마 이번에 새로 데뷔하는 제로베이스원이라는 보이그룹이 100만 장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건 좋죠. 예, 좋은데 다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지금 23년 예상 영업이익이 올해 흑자에서 적자로 지금 전환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에 이제 영화 제작사 인수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거죠. 하필 인수하고 났는데 파업을 한 거예요. 63년 만에. 작가나 배우 노조들이.
내년엔 좋아지겠죠. 그리고 광고나 티빙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뭐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올해까지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 음악은 좋습니다. 다만 그 엔하이픈이 있는 소속사를 또 팔아버렸어요. 하이브에. 근데 굳이 저걸 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빌리 프랩이 하이브에, 그러니까 여기 엔하이픈 잘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걸 굳이 왜 하이브에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걸 굳이 팔 필요가 있었나. 그러면 음악 수입이 또 줄 거 아니에요. 제로베이스원이 잘한다고 해도 엔하이픈과 이게 같이 가면 여기서도 커버가 가능한데 이런 결정도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올해까지는 뭐 이 상황이면 좋아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는 뭐 기저효과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좀 올해는 쉽지 않은 흐름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반영했으니까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래도 좀 선방은 했어요. 이익은 기대를 크게 넘겼고 물론 역성장을 했지만 기대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편성을 축소했지만 어쨌든 비용 통제를 해서 이익 방어는 성공했습니다. 다만 성장이 좀 막혀 있어요. ENM, OTT가 이런 거 편성을 줄여버리니까 원래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라마 많이 만드는데 100회차 정도가 편성이 축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높아지기가 어려운 거죠. 1년에 30편 가까이 드라마를 만드는데 다 좋은 걸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양보단 질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컨텐츠 경쟁력은 높아졌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게 오히려 또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원하는 건 성장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 이미 바닥은 찍었고 ENM에 비해서는 선방도 해줬고 그리고 결국 이런 이슈들은 다 반영됐잖아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뭔가 생겨주면 돼요. 중국이 다시 열리든가 OTT가 다시 확 투자를 늘려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미국 드라마 만들어주죠. 여기가 더 늘어나든가 그래서 뭔가 기대할 건 있는데 그게 보일 때까지는 조금 바닥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으로 그래서 아마 5만원 정도는 그냥 바닥으로 보시고 여기서 횡보하는 쪽으로 있다가 이런 이제 이슈들이 터질 때 한번 이제 위가 열리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요새 아주 뜨겁죠. 작년에 정말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영원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 모멘텀 생기면 한 두세 배씩은 또 올라요. 바이오팜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번 2분기 실적은 좀 적자는 났지만 그래도 목표 주가 올렸고요. 엑스코프리가 뇌전증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 받아서 지금 매출이 나오는데 지금 분기에 한 600억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1년에 매출 1조까지는 달성하겠다. 29년도. 그래서 장기 청사진을 제시했고 이게 원래 뇌전증 전문의에서 일반 신경과 전문의로도 처방이 확대되고 있어서 좋다고 하고 있고요. 또 엑스코프리 첫 처방 환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실제로 지금 점유율 높이면서 처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신규 파이브 라인들도 좀 준비되고 있고 마진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로테오반트 테라피틱스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외국 인력들이 좀 많나 봐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인력을 동시에 확보해서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라디오 파마 컷 이게 제 발음이 안 되네요. 레디오모인 것 같은데 파마 세유티컬 테라피 인 핵의약품 그러니까 핵의약품 분야인데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로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게 항암제라고 하는데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런 데도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4개국 독점 공급권을 갖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쪽은 기대감이고 중요한 건 엑스코플이에요. 이게 처방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그게 꾸준히 잘 되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처방 굉장히 잘 되죠. 계속 늘어납니다. 미국 매출에 제이컵은 이거죠. 이렇게 평범하게 성장하다 갑자기 급커브하는 거 고성장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처방전 수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시장 규모도 늘어나고 점유율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좋다. 다만 이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빠지는 건 약간의 차익 매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맥스는 기억나세요? 작년에 너무 안 좋았죠. 근데 4만 원 하던 기업이 지금 13만 원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삼성증권의 박은경 연구원님 보고서 몇 번 말씀드렸죠. 올해 3월인가 4월에 이분 보고서 보고 제가 이건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저도 이제 좀 확신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중국 데이터가 살아나고 있다. OEM 시장도 커지고 있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는데 박은경 연구원님 굉장히 좋게 쓰셨죠. 근데 제대로 맞추셨어요. 맞추셨고 목표 주가 이번에 또 올렸고요. 그때가 9만 원 할 때였죠, 사실. 8만 원 할 때, 7만 원, 8만 원 왔다 갔다 할 때였죠. 그 후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중국은 아직 부진해요. 중국 내부는. 중국도 좋아질 것 같고 한국은 좋고요. 근데 미국이 좋았어요. 미국 과감하게 구조조정했는데 이게 성과가 있었고 지금 미국 화장품 시장 굉장히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 ODM 회사들은 이제 구조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 ODM은 좋게 보고 있는 게 인디 브랜드 시대란 말이에요. 이 브랜드가 너무 많아지는데 여기서 만들어 달라 그래요. 코스맥스는 세계 1위입니다. 잘 만들고 색조 또 잘 만들어주고 계속 멀티 브랜드 쇼, 이커머스 이런 게 늘어나니까 만들어 달라는 데는 많은데 제대로 만드는 데는 많지는 않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가성비가 좋은 걸 원해요. 그래서 너무 비싼 제품보다 이런 인디 브랜드를 막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국 중소형 업체들의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ODM사들은 글로벌 소비자들한테도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봉에 코스맥스가 있고 여기에 중국이 붙었잖아요. 중국 단체 관광객 오고 개인 여행객도 올 텐데 한국의 여행지로서 경쟁력이 있으면 한국 화장품을 더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다만 근데 주가가요.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거는 좀 부담되더라고요. 좋은 건 아는데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다고 이거를 뭐 계속 저는 너무 장기 투자하셔라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반대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일부 트레이딩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사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투자는 아니고 보유하셔가지고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약간의 줄이실 건지 아니다 뭐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계속 가져갈 건지. 월봉상으로 이제 다 올라왔어요. 그죠? 이전에 고점까지.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약간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을 해보세요. 에로티베큐문 KB증권의 김영근 연구원님이 너무 실적이 좋더라고요. 반도체 장비 우리 배웠잖아요. 에로티베큐문 EUV 쪽에 왜 이렇게 실적이 좋죠? 이유가 뭐예요? 에로티베큐문 좋은 이유 태양광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는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6.6, 7.4, 11.5, 9.7, 15.9 이제 앞으로 20%까지 갈 겁니다. 왜? 태양광 때문에. 반도체도 있지만 반도체는 내년 기대하고 있고 사실 반도체만 했으면 이렇게 좋은 실적 안 났죠. 태양광 그 전지 만들 때 태양광에도 이 진공 펌프 장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한국 장비를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한국에서 독보적인 기업이잖아요. 진공 펌프 장비 만드는 기업은 영국의 에드워드, 한국에 몇 개 없어요. 그 에로티베큐. 근데 중국에서 발표한 누적 태양광 설치 용량이 454기가와트거든요. 여기까지. 25년까지 앞으로 설치할 게 893. 그럼 앞으로 2.5년간 지금 설치한 것만큼의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진공 펌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매출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도체도 이제 붙잖아요. 진공 펌프는 EUV에도 들어가고요. 그죠? HBM 이런 공정이 다 들어갑니다. 수요를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 삼성 여기도 신규 수주 발생할 것 같고 그러니까 반도체와 태양광 투톱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다.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주가가 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주성도 태양광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여기에 또 미중 무역 전쟁 이런 부분도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너무 올라서 좀 쉬어가겠지만 구조적 성장이잖아요. 꾸준하게 들고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요.
롯데쇼핑은 목표주가 10만 원 유지했는데 실적은 기대 이하인데 일회성이 좀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리스 회계 조정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안 했으면 기대치 부합했는데 그것 때문에 비용이 160억 증가했대요. 그거 제외하면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백화점은 좀 안 좋았고 할인점 슈퍼는 좋았는데 이 백화점은 지금 턴어라운드 합니다. 저번에 현대백화점도 그랬고 그래서 백화점 쪽 그리고 면세점 요즘에 분위기도 좋아지고 중국인도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롯데쇼핑도 이제 바닥은 찍었어요. 그리고 새벽 송출 제한이 8월부로 해제되면 홈쇼핑도 좋아지겠죠. 하이마트도 이번에 흑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회사도 도니까 PBR 0.2배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거 좀 제가 봐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롯데쇼핑 PBR이 0.2배예요. 0.2배. 보이세요? 옛날에 50만 원 하던 회사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쁘게 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좀 이제는 회복을 좀 기대해 보고요. 한샘은 요새 주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다 그랬어요. 한 2달인가 석 달 전에 내부자가 왜 살까? 그때 그랬죠. 이거 왜 사지? 아니 아무리 봐도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막 적자 얘기 나오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적 잘 나왔죠. 배당도 줘요. 그래서 이 배당 내용입니다. 깜짝 배당 발표했어요. 1,500원 준대요. 분기에 그냥. 예. 보통 분기에 한 400원 줬거든요. 분기에 4배 정도 1년치 배당을 분기에 준다고 했습니다. 주주 환원 차원이에요. 그동안 못 줬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 반등하고 뭐 리모델링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최악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샘도 좀 단기에 근데 너무 올랐으니까 쫓아가실 필요 없는데 한샘 주주분들은 이제 왜 이렇게 오르는지 그 내용 설명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더 나쁠 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내부자 매수 중에 물론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어쨌든 또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알려줬죠 사실 내부자 매수가 그때. 자, 아무튼 한샘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오늘 많지는 않았고요. 유진투자의 허재한용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 요새 디플레 우려가 너무 크죠. 그래서 중국 물가 지금 마이너스 났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 물가 내부적으로 보면요.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빠져서 그런 거래요. 식품 가격. 그리고 오히려 중국은 그 생산자 물가는 이제 반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최악이다. 이건 아니고요. 돌곤 있어요, 조금씩. 근데 마이너스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디플레 얘기가 나오는데 뭐 거의 일본 같은 거 아니냐. 실제 일본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 고령화 이런 것들도. 지금 중국도 미국과 또 갈등했고 일본도 그때 미국하고 반도체 규제 있었거든요. 일본이 사실 미국한테 반항했죠. 기억나세요? 일본 돈 가지고 미국 빌딩 다 살 수 있었던 거 옛날에. 그 정도였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반항하다가 한 대 얻어맞았죠. 중국도 지금 비슷해요. 일본이 걷던 길을 중국이 그대로 걷는데 다만 중국은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GDP가 1인당 GDP가 훨씬 낮아요. 그전에 지금 중국은 $10,000 넘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도 전에 나이 들고 있어요. 그게 좀 그래서 더 안 좋죠 사실. 그리고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여유도 별로 없고 왜냐면 금리가 낮으니까 이걸 금리 더 낮추기도 좀 부담스럽고 외부 환경도 지금은 세계화가 아니라 미국과 또 갈등 탈세계화로 가니까 다만 긍정적인 거는 중국이 도시화율이 아직 낮으니까 내수를 키울 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일본 사례를 많이 공부를 해놨대요. 일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조정 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중국의 디플레가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죠. 이게 안 좋은 결과는 그런데 중국의 디플레를 이제 걱정할 게 아니라 여기서 반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모든 건 그렇죠. 안 좋은 반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자는. 그래서 중국이 요새 뉴스 보면 중국 망한다, 중국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이렇게 큰 배가 한 번에 죽진 않아요. 천천히 가라앉을 거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를 안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노력을 하죠. 그럼 또 부양도 나오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플레 자체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 이렇게 보지 말자는 의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의 디플레가 또 오히려 이 전 세계 경제에 약간 축복일 수도 있대요. 약간
아이러니한 게 중국의 수요가 부진하면 물가가 낮아집니다. 그럼 낮은 물가의 제품들이 세계로 또 수출돼요. 왜냐면 아직도 미국인들은 생필품에 중국 없으면 안 돼요. 사실 아직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의 저가 제품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걸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물건값이 낮아지면 선진국의 물가가 낮아져요. 이게 3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보통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요, 미국 소비자 물가에 선행해요. 한 3에서 6개월 정도. 그럼 미국 물가는 더 안정화될 수도 있다. 공산품 제조 물가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임대료 낮아지고 있죠. 실제 지금 미국은 조금씩.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미국의 임대료가 크게 떨어질 거다. 물가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어요. 내년에 진짜 저렇게 물가 낮아지고 미국 경제가 망가지는 거 아니고 중국이 받쳐주면요, 또 굉장한 상승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조건이면 금리는 낮아질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그건 이제 하나의 희망적인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야죠. 어쨌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좀 높았는데 중국의 이런 디플레는 이런 걸 낮아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인플레가 저주보다는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 예. 이런 거니까 너무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악재다 이렇게만 보지 말자는 것 같고요. 한운 시스템 실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그룹의 상생 정책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완성차가 비용을 보전해 줬어요. 원래 안 해줬거든요. 잘. 그러니까 너네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너네가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좀 보전해 줄게. 뭐 물류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단가. 예.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됐어요. 실제. 비용 보전율이 85까지. 그리고 이 주기도 단축시켜 버렸대요. 빨리 해주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죠. 완성차도 야 너네 필요하니까 우리 같이 성장하자. 약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부품사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 SL, 화신, 성우하이텍, 대운강 이런 기업들한테도 좋은, 그러니까 한운 시스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보고서는 빨리 끝내봤고요. 자, 이제 시장 간단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주식시장 코스피는 아침에 좋은 출발 보이고 밀려버렸고, 코스닥은 그래도 약 강보합권, 코스닥이 좀 분위기가 좋죠. 그렇게 끝났고,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전기전자. 요새 삼성전자 좀 답답합니다. LG엔솔 막 좀 판 것 같고, 화학주 2차전지, 철강 2차전지, 포스코. 그러니까 반도체 2차전지에 대해서 외국인은 팔았고요. 오늘은 뭘 샀냐? 자동차 샀어요. 오랜만에 자동차 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좀 답답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잘 버텨내야죠. 그죠? 네,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요, 초전도체 요새 뭐 신성 델타테크인가요? 난리가 아니고, 오늘은 또 파워로직스, 원익 P&E, 아직 원익 P&E도 옛날에 정말 많이들 물어보셨잖아요. 그 2차 전지랑 그 뭐죠? 전기차 충전. 근데 요새 갑자기 무슨 초전도체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새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로봇주 오늘 좋았습니다. 예, 오늘은 SBB테크 좋았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회사 오늘 파워로직스 때문인 것 같아요. 예, 하이비전 오랜만에 좋았네요. 프론티어 오랜만에. 자화전자. 그저 이쪽이 좀 최근에 부진했는데 오늘은 다 좀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S 쪽도 오늘 이쪽에 일부 기업들이 초전도체다 보니까 뭐 좋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전기차 섹터, 이게 여기 초전도체가 몇 개 섞여 있다 보니까 좀. 근데 오늘 SKC는 미국에서 우리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뉴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리가 미국의 핵심 광물로 포함됐다. 그건 뭐냐? 동박한테 호재일 거다. 실제로 오늘 뉴스 나왔어요. 며칠 전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가 나온 게 IRA의 핵심 부품으로 아마 동박도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공장 지어야 돼요. 중국과 경쟁하는 SKC나 이런 기업들은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랜만에 게임주 좋았고요. 그다음 게임주 폴더블 폰 주들 요새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조금
예. 근데 KH바텍은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동훈원해택이 많이 올랐네요. 그 BH가 오랜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아마 그 추정하기로는 작년과 비슷하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물량이.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 부품 좋았습니다. 오늘 명신산업이 급등했고 화신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이쪽 기업들이. 근데 뭐 성장이 끝난 건 아니니까. 방산주 오랜만에 오늘 좋았어요. 방산주 좋았고 휴대폰 부품 아까 스마트폰 카메라 자율주행차 좀 올라갔고요.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은 만도, 위아, 모비스, 뭐 기아, 뭐 현대차, 한호는 조금 오후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오늘도 일부 기업들 상한가 갔고 코리아나 뭐 CNC 인터, 뭐 코스맥스 뜨겁습니다. 예. 통신 장비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고요. PCB 업종도 오늘 모처럼 괜찮았습니다. 손해보험, 태양광. 그래서 오른 섹터가 되게 많아요. 개별 정세였는데 다만 뭐가 빠졌냐? 여기 반도체 오늘 안 좋았어요. 아, 좀 답답합니다, 진짜. 그죠? 예. 삼성전자도 참 답답하고 인터넷 대표주도 좀 오르나 싶었는데 부진하고 철강주는 오늘 포스코가 좀 많이 빠져서 안 좋았고요. 리튬도 오늘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금양, 그 다음에 첨보, 뭐 에코프로 다 하락을 하면서 2차 전지는 오늘 좀 안 좋았어요. 편의점 업체 중에 오늘 이마트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 영화 관련주들도 오늘 여기에 CJ ENM이 있다 보니까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카지노는 조금 오르다가요 오후에 좀 밀렸는데 그래도 GKL이 파라다이스랑은 좀 견조하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정유주는 저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유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나쁘진 않고요. 엔터주는 조금 쉬어갔고 그러나 YG엔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나 면세점도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백화점은 여전히 사실 싸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현대백화점은 좀 좋았고 롯데쇼핑은 좀 빠졌고요. 실적에 대한 약간 실망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주 뭐 약간 일부 있었고 종합상사주. 그래서 오늘 일단 대부분 다 그 시총이 큰 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빠지니까 지수는 빠졌는데 그러나 코스닥의 개별주들의 강세는 오늘 이어졌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는 아주 대형주 빼고는 나쁘지 않았고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확산되는 이번 달은 좀 확산으로 보고 있는데 그 흐름이 오늘도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제 오른 기업 중에서는 농심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11% 올랐고요. 한샘, 코스맥스, 파도 다시 올랐고 팹리스 업체고요. SKC 우리 그 함께 배우기에서 배웠죠. 팹리스나 뭐 이런 게 뭔지 그죠?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수페타시스, 뭐 한국콜마, 이오테크닉스도 좋았네요. LS, SL, 솔루엠도 실적 좋았고요. 한미반도체 다시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기아 오늘 좋았고요. 현대글로비스도 다시 조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진 금양, 영풍제 다 2차전지 쪽이에요. 에코프로 계열사, 포스코인터 다 2차전지죠. CJENM은 실적, SK바이오팜은 차익매물,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역시 2차전지. 파마리서치는 좀 많이 올랐었고요. 나노신서제 역시 2차전지. 덴티움도 역시 그 임플란트로 장기간 오르다 보니까 좀 최근에 부진한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도 조금 부진했고 LG화학도 아직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대덕전자도 요즘에는 좀 힘이 없죠. 그때 한번 말씀드린 대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서버용 기판 거기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거 요걸 납품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또 이렇게 내려온다면 기회가 되죠. 그죠? 많이 올랐다가 또 내려오는 거니까 역으로 또 뭐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오를 때는 좀 기다리시고 급 나갈 때는 뭐 괜찮은 건 또 이렇게 분할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뭐 그렇게 크게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요. 오늘은 뭐 제가 33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뭐
이게 답니다. 오늘 보고서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요새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약간 이제 휴가 시즌이라 이렇게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진 않는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이라 15일날 14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다 발표돼요. 그럼 그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따로 모아가지고 한번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좀 요거 안 했죠. 그 공시 맞아요. 어제 공시 안 했네요. 그거까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그 AP 시스템이 좀 약간 원래 여기가 2차 전지 하는 줄 몰랐는데 2차 전지 장비 공급을 했어요. DNT 여기 자회사 쪽인데 여기 레이저 노칭 장비 만드는 회사죠. 거기에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공급을 했습니다. 금액도 꽤 커요. 그래서 일단 요건 좋죠.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LS는 그리고 자회사 통해서 LS 전선 있죠. 여기 해저 케이블 생산 공장. LS가 너무 올라서 저는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면 좋은데 매력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정이 좀 나오면 기회가 또 될 텐데 아무튼 이렇게 해저 케이블 잘 하고 있고 풍력 쪽에 들어가니까 계속 이렇게 회사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대한약품의 이윤우 회장님은 대한약품도 실적 잘 나왔더라고. 오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케어젠도 여기 정용지 대표이사 요새 계속 매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왔으니까 이런 내부자 매수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들 하셨고 정말 어려운 장이었죠. 이번 주는. 그러나 시장 잘 버티는 것 같고 종목 장세입니다. 아무튼 8월은 순환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적 좋은 것들 잘 구분하시고 짧게 할 거는 짧게 하고 명확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난 장기 투자할 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데 예를 들면 반도체 나는 좋게 보는데 최근에 빠졌다 그럼 분할로 하셔가지고 장기 투자 2차 전지도 요새 빠지니까 난 분할로 해보겠다 장기 투자 그런 건 뭐 나쁘지 않지만 막 올라가는 거를 이제 뒤늦게 막 쫓아가서 막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오히려 트레이딩 할 거는 과감하게 좋을 때 정리하시고 수익 낼 거 챙기기도 하시고 그렇게 병행을 하시면서 포트를 잘 좀 재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전략을 세워서 하세요. 이렇게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함께 배우기 그거 올라갈 거예요. 반도체 수율을 잡는 데 도와주는 그 회사들 몇 개 좀 만들어 봤는데 와, 이게 자료 만드는 게 이번엔 기업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오늘 혹시 뭐 제가 실수한 건 없죠.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